여기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고등학교예요. 하이스쿨이라고 써있죠. 텍사스 사건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로즈버드라는 도시에 있는 로즈버드 고등학교입니다. 1962년에 3월 이 학교 운동장에서 남자애들 둘이 맞짱을 뜬 적이 있습니다. 케네스랑 톰이라는 애들이었거든요. 솔직히 이게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재밌는 이벤트냐. 전교생이 다 교실 창문에 붙어가지고 이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교사들이 말려가지고 금방 끝나긴 합니다. 토미가 막 머리 헝클어지고 교복 좀 찢어지긴 했는데 케네스는 코피가 났어요. 눈에 멍도 들고 다리도 쩔뚝거리더라고. 이건 누가 봐도 케네스가 진 겁니다. TKO 패를 당한 거야. 그리고 바로 교장실에 끌려갔어요. 싸움했으니까 징계위원회 열리고 둘 중 한 명이 퇴학당하거든요. 누굴 것 같아? 토미가 많이 때렸으니까 얘일까?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두드려 맞은 케네스가 잘립니다. 사실 이 케네스란 새끼가 이 로즈버드 지역에서 개 유명한 씹양아치예요, 진짜. 맨날 학교 빠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뭐 쎄비고 지나가는 사람 시비 털고 그나마 학교 오면 또 애들 때리고 돈 뺏고 이래. 그냥 한마디로 카라큘라 같은 새끼야. 무법자 새끼. 특히 이 폭행 문제가 심했는데 케네스가 등치가 좀 있대요. 이거 믿고 조그만 애들만 골라 때리는 거야. 이유는 없어. 그냥 지 힘 자랑하고 싶어갖고 막 패고 다니는 거지 뭐. 그럼 이딴 새끼가 어떻게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던 거냐? 이거야 돈. 진작에 여러 번 교장실 끌려갔는데 이 새끼 부모가 지역에서 이거 많기로 유명하거든. 아무리 사고 쳐도 그냥 이거 갖다 주면 합의해 주니까 죄로 안 남아. 한 번도 잘못을 하고 대가를 치른 적이 없어요. 부모가 이 새끼 배려놓은 거지 뭐. 갈수록 더 애들을 괴롭혔고 그러다 보면 어때? 주변에서 슬슬 이 새끼 옆에서 기생하는 새끼들이 나타나요. 막 가방 들어주고 햄버거 사다 줄까? 이러면서 짱 대접해주니까 케네스 이 새끼도 더 기세등등해지는 거야. 왕놀이를 시작하는 거지. 싸움도 못 이겨. 맞아도 누구 하나 혼내는 새끼 없어. 다들 얘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번에 이런 케네스랑 맞짱을 뜬 토미는 달랐다 이거지. 얘는 학교 운동부예요. 잘생겼어. 그리고 불의를 보면 못 참아. 케네스 같은 새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야. 어려운 애들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인기가 많대. 토미도 등치가 좋아. 케네스는 이 새끼 한번 조지고 싶었지 진작에. 띠꺼우니까. 근데 이게 각이 안 나와 보여.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못 건드리고 있었거든. 그냥 뭐 다른 애들이나 계속 때리고 다녔지. 그러다 이날 토미가 더 이상 이 케네스의 개짓거리를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에 너 앞으로 애들 괴롭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맞짱 한번 뜨자. 맞고라를 신청합니다. 케네스도 나름 그래도 학교에서 먹어주는데 이거 거절하면 어떻게 돼? 가오 떨어지잖아. 이 일기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장에서 싸운 겁니다. 근데 결과가 토미의 TKO 승으로 끝났고 전교생이 다 이 싸움을 봤어.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도 알아. 그러니까 케네스가 맞긴 했지만 더 나쁜 새끼로 찍히기만 한 겁니다. 케네스의 부모도 이제는 이게 어떻게 안 돼요. 증인들이 너무 많아. 토미가 우리를 위해 싸워줬고 이겨줬으니 학생들도 케네스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동안 케네스에게 당한 애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학부모들 단체로 와서 난리치고 하니까 학교도 방법이 없지. 그래가지고 케네스를 쫓아낸 겁니다. 케네스가 퇴학당한 날 얘네 부모는 뭐라고 했냐? 절대 안 혼내. 남자 새끼가 임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새끼야 뭐 기죽지 말고 어깨 펴 임마 고개 들고 너 엄마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도 돼. 아이 엄마 아빠 있는데 마 새끼야 뭐 너 무슨 걱정이냐 남자 새끼가 이래. 이렇게 30년을 키웁니다. 1992년 6월 26일 46이 된 케네스는요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3개월 전 22살의 임산부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그동안 이거 이 새끼 어마무시한 새끼가 돼 있었어. 1966년부터 1992년까지 텍사스에서 9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새끼 별명이 존나 이상해. 미국은 왜 살인범들 다 별명 붙여주잖아. 씨발 이 새끼는
빗자루 살인마야. 이 특이한 새끼인 게 이 재판 전에도 이미 근데 사형을 3번이나 선고를 받습니다. 이 재판까지 그럼 4번 사형받은 거야. 이게 그 전에 사형받고 감옥에 있다가 하나가 더 추가된 그게 아니에요. 여죄가 밝혀진 게 아니라고. 사형받은 새끼가 밖에 나와 있다가 또 사건을 저질러서 잡혀간 거야. 씨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그리고 이번 재판은 또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봅시다. 일단 성장 배경부터 가자면은 1946년생이에요. 미국 텍사스주 고등학교 잘린 그 로즈버드에서 태어났어. 6남매 중 5째고요. 부모가 콘크리트 사업을 했대. 얘가 태어날 때만 해도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1960년대에 미국이 건설 호황기였습니다. 콘크리트 사업이 대박 난 거야. 로즈버드의 유명한 부잣집이 돼버리는데 아빠고 엄마예요. 애들을 잘못 키운 거지 뭐. 특히 5째인 케네스가 이 씨발 무슨 뭐 정신병 있나 싶을 정도로 사고를 쳐. 근데도 얘 부모는 애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신경을 안 쓰는 거라. 이제 집까지 잘 살아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돈으로 해결하고 오냐오냐 키우니까 케네스 이 새끼가 어릴 때부터 이거 싹바가지가 없어진 거지. 얘 밑에 동생이 자기랑 쌍둥이인데 한 번은 이래. 학교 버스에서 이 동생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버스 기사가 중간에 애를 내리게 합니다. 생각해봐봐. 얼마나 시끄럽게 해야 기사가 가다 말고 차 세워서 초딩을 내리게 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근데 케네스가 동생 얘기 듣고 아빠 권총 챙겨서 이 버스 기사를 만나요. 총 대더니 한 번만 더 우리 가족에게 막대하면은 쏴 죽이겠다는 거지. 초딩이 성인 남성을 총으로 협박한 거야. 이게 보통 일이냐? 케네스 부모는요, 이 사실을 알았는데도 안 혼내. 아우, 너 총 든 게 아주 남자답고 멋지다, 야. 아우, 그냥 카우보이 같아. 칭찬을 해버리는 거야. 어떤 가정 교육인지 알겠죠? 이 씨발 뭐 교육이랄 게 있냐? 근데 신기하게 또 케네스 말고는 애들이 다 정상적이야. 이 새끼는 싹 자체가 글러먹은 새끼야, 그러니까. 이 새끼만 오냐 했나? 뭐 상황이 이러니까 아무튼 케네스는 집이든 학교든 하드코어 금쪽이가 된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때리고 합의하고 때리고 합의하고 이러다가 톰이라는 임자를 만난 거고 저 터졌는데 학교까지 잘렸어. 어차피 나 뭐 학교 다닐 생각 없음. 그래서 아빠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는데 당장 뭐 얘가 정직원으로 할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웃 주민들 정원 관리해주는 알바를 시작해요. 이 새끼가 근데 과연 알바를 잘할까? 아니 뭐 잘하는 건 기대도 안 해. 그냥 흉내만 좀 내도 정상적으로 출근만 제때 해도 그게 어디냐고. 아이 재능이 있었나 봐. 존나 잘 깎아 잔디를. 뭐 거의 가위손이야. 동네에 잔디 잘 깎는다는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집 잔디 좀 밀어줘라. 일 맡기는 사람들이 막 많아진 거지. 그래서 이 잔디 깎기를 좀 오래 했고요. 아빠 회사도 간간히 나가면서 살았는데 아우 심심해. 이런 것만 하면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지. 도파민이 필요해가지고 밤 되면 또 밖에 나가서 가게 털고 강도짓 하고 마약 빨고 막 지랄을 해. 그러다 1964년 18살인데 얘가 이제 풀네임이 케네스 맥더프예요. 강도 12건에 미수 1건으로 12년형을 받고 처음 교도소에 갑니다. 근데 또 1년 만에 모범수로 가석방이 돼요. 아니 애가 어떻게 모범수를 할 수 있겠냐? 얘한테는 이 모범수의 유전자가 없잖아. 모범수라는 게 장기간 이 생활을 좀 지켜보고 결정하잖아. 그 심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1년 만에 그것도 12년짜리를 가석방 시킬 수 있냐고. 엄마가 교도소장에게 이걸 매겼어. 그래가지고 20살에 나와서 다시 아빠 회사 일을 배웁니다. 아무리 막 나가는 새끼라도 20살에 교도소를 경험해보니까 좀 충격적이긴 했나봐. 당분간 얌전히 살아요. 아빠가 콘크리트 사업하잖아. 여기서 이 로이 그린이라는 남자를 사귀었지. 그러니까 뭐 개인은 아니고 친해졌다 이런 거야. 로이가 뭐 한두 살 어린 동생 같아. 그러니까 얘 나이에는 케네스 같은 남자가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좀 뭐 싸움도 좀 하나? 좀 치나? 교도소도 갔다 왔다는데? 뭐야? 좀 먹어주는 형인가?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이 새끼도 이쪽 과였던 것 같아. 케네스한테 막 형형거리면서 따라다녔지. 그러다 알게 된 지 한 달 만에 사이가 나빠집니다, 둘이. 1966년 8월 6일 밤 10시에요. 공장 퇴근하고 둘이 집에 가기 전에 맥주 한 캔 하자. 시내를 갑니다. 케네스 차 타고 가는데 도중에 케네스가 야, 그리나 남자 둘이 노는 거 이건 재밌니? 여자들 좀 꼬셔가지고 우리 오늘 2대2로 야무지게 한번 놀아보자. 로이가 뭐 알겠다고 했죠. 근데 둘이 씨발 헌팅이 안 돼. 계속 까이다가 좀 짜증이 났나 봐. 근처 야구 연습장 주차장에 차 대고 담배 하나씩 피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현타 와가지고. 얘네가 차 세워둔 옆자리에 흰색 포드 자동차 한 대가 먼저 서 있었거든요. 그 안에 타고 있던 게 얘네들이에요. 17살 로버트 브랜드, 미국은 운전면허 좀 빨리 딸 수 있으니까. 여자친구인 에드나 설리반, 그리고 로버트 사촌 동생인 15살 마크 던남이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여행 온 애들이야. 나이가 어리니까 돈이 없잖아. 방 안 잡고 그래서 차에서 자고 있던 거지. 케네스가 이렇게 보다가 여자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차 안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로이에게 야, 그리나 여자 찾았다. 얘랑 같이 놀자. 내가 얘기 잘해볼게. 그러더니 지 차 트렁크에서 뭘 챙겨가. 로이는 계속 알겠대. 얘는 뭐 결정권이 없지. 형이 하자는 대로만 해. 케네스가 트렁크에서 꺼내간 게 권총이에요. 이게 씨발 무슨 헌팅이 진짜 사냥을 하려고 그러나? 창문에 총 대더니 얘네 다 내리래. 자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떡하냐. 케네스가 이거 씨발 뭐 무슨 생각인지 남자 2명은 지들이 타고 온 차 트렁크에 들어가게 하고 여자는 자기 차 트렁크에 타라는 거야. 총 맞을까봐 다 시키는 대로 했어. 로이도 너무 황당했어. 아니 이게 그 헌팅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뭐 총든 새끼 앞에서 뭘 할 수 있냐.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죠. 케네스는 트렁크에 들어간 남자 2명에게 총을 6발 쐈어요. 결국 쐈어 이 빙신이. 로버트와 마크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트렁크 그대로 닫아버립니다. 그러더니 자기 차에 타. 야 그래도 그리나 우리 여자 하나 찾았으니까 오늘은 재미 좀 보겠다 야. 이지랄 하면서 로이랑 에드나 설리반 데리고 근처 산으로 가요. 거기서 둘이 에드나를 성폭행한 거지 뭐. 처음에 로이 그리는 거절했어. 근데 케네스가 이미 내가 지금 남자애들 2명 죽였고 너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 너 공범이야.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음. 강제로 시켜. 이렇게 해서 이제 성폭행이 끝났어요. 에드나를 보내줄 수 없잖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나는 총을 6발 쐈네. 6연발 총이었거든요. 그래서 로이 그린의 벨트로 목을 조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봐. 살인에 실패했어. 그러자 화가 난 케네스는 다시 자기 차 트렁크에서 흉기가 될 만한 걸 꺼내왔죠. 이게 빗자루입니다. 1m짜리 나무 빗자루인데 이게 예전에 잔디깎기 알바하면서 쓰던 거래요. 이 빗자루를 뒤집어가지고 에드나 목을 눌러서 질식시킨 거야. 죽으니까 뭐 그 자리에 버리고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이 새끼 빗자루 살인마야. 비응신 같은 새끼. 방금 살인한 2새끼는 근처 편의점에서 콜라 한 잔을 사 먹고 헤어졌어요. 짜릿한 경험이었대, 지들 말로는. 이제 다음 날이야. 케네스는 증거 없애려고 자기 집 마당에 권총을 묻어요. 로이에게는 차 트렁크를 청소하라고 시켰지. 그래서 로이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트렁크 청소하라고 했다고 이 새끼가 차 트렁크만 아주 깨끗하게 닦는 거지. 이걸 옆집 사람이 봤거든. 아 이상하잖아. 트렁크를 뭐 먼지만 터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막 물걸레질을 하거든? 근데 트렁크만 닦아. 그래서 아니 씨발 왜 너 트렁크만 닦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로이가 양심에 찔렸는지 갑자기 전날 밤의 일을 다 밝힙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 경찰 신고로 얘네가 체포된 거야. 케네스 맥더프는 미성년자 3명의 살인과 성폭행, 납치, 총기 사용 혐의로 사형받았고요. 공범인 로이 그린은 케네스를 도운 혐의로 25년형 받습니다. 이 재판대로면 케네스는 전기의자에서 튀겨졌어야 돼.
근데 아들이 후라이드가 되는 걸 볼 수 없던 엄마가 큰 돈 들여가지고 실력 좋은 변호사를 선임한 거예요. 자, 케네스를 빼내라고 퀘스트를 받은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되게 불리하잖아, 지금. 증거 다 있어. 어떤 전략을 짤 수 있냐? 사실은 이 사건이 로이 그린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이뤄진 사건입니다. 로이 그린이 주범이에요. 이 주장으로 케네스의 혐의를 낮출 생각이었습니다. 이 변호사 실력이 존나 좋은 건지, 뭐 케네스 엄마가 쓰는 돈이 좋은 건지 주장에 설득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케네스가 종신형으로 감형됩니다. 그렇다고 로이 그린이 대신 사형을 받는 건 아니야. 로이는 그대로고 케네스만 감형이 됐다고. 여기서 더 문제는 23년 만에 1989년 케네스가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는 거죠. 3번이나 사형받은 새끼가 종신형으로 깎인 것도 이상한데 23년 만에 가석방까지 된 거야. 이게 되려면요, 종신형으로 깎일 만한 증거가 3사건에서 다 필요해. 3개가 필요한 거야. 그럼 가석방이 될 이유도 3번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가능하냐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마침 미국에서 문제되고 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범죄자가 너무 많았어 이때 미국에. 교도소에 들어갈 자리가 없대. 이제 들어올 살인범들을 재울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 빨리빨리 있던 애들 내보내서 회전율 좀 올리자 이런 거죠. 케네스가 들어가 있던 교도소의 사정이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보낼 애들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3명 이하의 살인을 저지른 127명이 형량에 상관없이 이 대상자가 된 거죠. 이 새끼가 127명 안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1989년 10월 11일에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케네스가 성매매하는 29살 사라피아 파커라는 여자를 납치 폭행에 목졸라서 시신을 버리는 사건을 또 저지른 거죠. 출소 3일 만에. 이 사건은 안 들켰어요, 당장. 그래서 체포되지 않았거든요.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이 새끼가 10대 여자애를 총으로 위협했다가 잡혔는데 가석방된 새끼가 범죄를 또 저지른 거잖아. 바로 뭐 교도소 직행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라피아 파커 사건은 혐의를 못 받은 거야. 이때도 케네스 부모는 가석방 심사를 맡은 변호사 2명에게 뇌물을 매깁니다. 이거는 케네스의 변호를 맡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가석방 심사를 교도소에서 변호사들이 하나 봐. 이거를 면접 보듯이 하는 건데 케네스한테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이 새끼의 태도를 보는 거지. 반성했냐? 그동안 뭘 느꼈냐? 뭐 이런 거 대답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를 내보낼지 말지를 정하는 사람들이랑 케네스가 지금 뇌물 먹었으니까 대본 만들어서 연기하고 반성이 보인다면서 1년도 안 가 가석방을 해준 거예요. 어릴 때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그거는 근데 학교에서 있던 일이고 이건 사회잖아. 살인이고. 경찰, 변호사, 교도소를 상대로도 뇌물이 통한다는 걸 이제 이 새끼가 알게 됐지. 앞으로는 진짜 내가 무슨 짓을 더 저질러도 엄마가 이것 좀 뿌리면은 나는 금방 나온다. 확신을 가진 거야. 그 뒤로도 계속 살인을 해요. 10개월 만에 36살 브렌다 톰슨, 21살 리제니아 무어라는 성매매 여성들입니다. 이미지도 비슷하죠?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이에요. 피해자들도 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찾아 얘네가. 이 2명을 스타킹으로 묶고 성폭행 살인을 했어. 그리고 2달 뒤 냉각기 좀 갖고 1991년 12월 29일 오스틴 지역 세차장에서 만난 콜린 리드라는 여자를 납치해 고문 성폭행하고 죽였고, 시신도 아무데나 그냥 버립니다. 보통의 살인범들은 씨발 시신을 숨기려고 고민은 해. 근데 이 새끼는 이제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거야. 어차피 돈 써서 난 나오니까 걸려도 상관없음. 이런 태도지. 그리고 또 2달 뒤 케네스가 직업학교를 다녔어요. 여기서 만난 22살 발렌시아 조슈아라는 여학생에게 데이트 신청했다가 거절당했거든. 여기에 열받아서 납치 성폭행하고 학교에 시신을 버려요. 경찰은 이 모든 사건이 동종 전과가 있는 케네스 맥더프라고 당연히 의심했지. 근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체포를 못하고 있었거든. 이 와중에 1992년 3월 1일 또 한 번 사건이 벌어집니다. 피해자가 22살의 멜리사 노스럽. 케네스가 그 사이에 취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 직장 동료의 아내야. 유부녀고 임신 중이었어요.
회사 사람들도요, 케네스가 이 멜리사에게 추근덕 되는 걸 다 알았어. 워낙에 들이대니까. 멜리사도 당연히 거절했지. 근데 케네스, 이 새끼에게는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지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저지르고 보는 새끼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멜리사가 실종되어 50일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목에 밧줄 감겨 있었고 손발도 묶여 있었어. 성폭행 흔적도 남았고. 수사 시작되는 동시에 당연히 케네스 맥더프부터 의심했지. 이 새끼가 마침 또 수사 직전에 일 관두고 잠수 탔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이름도 리차드 폴머로 바꿨더라고. 이러면 잡기 진짜 어려워.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근데 결국 잡아요. 어떻게 잡았냐? 언론의 힘을 빌립니다. 아메리칸 모스트 원티드라고 들어봤죠? 미국에서 유명한 공개수배 사건 25시 같은 프로가 있어요. 여기다가 신상을 까버리니까 방송을 본 사람이 이 새끼 우리 회사 다니는 새끼인데? 경찰에 제보했어. 경찰은 한 달 전 리차드 폴마라는 새끼가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은 게 생각났거든요. 그때 지문도 떠났었거든. 비교해보니까 이게 케네스 맥더프랑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잡을 수 있었어요. 이게 그동안 이 새끼가 찍은 머그샷, 인생 네컷이에요. 지금은 멜리사 살인 혐의로 체포한 거지만 그동안 일어난 5건의 살인이 남아있잖아. 이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마지막으로 케네스를 만났다는 거지. 다 성매매 관련으로 만났고 손발이 결박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근데 멜리사 살인 사건만 재판을 받아요. 여기서 4번째 사형 선고를 받았던 거야.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케네스는 이번에도 엄마가 풀어줄 줄 알았지만 예전이랑 다르네. 뇌물, 변호사 아무리 돈 때려 박아도 안 통해. 사형만은 안 나오게 해주려고 온갖 연병을 떨었는데 오히려 예전부터 관계자들에게 뇌물 매겨서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불리한 사실만 더 드러났지. 재판은 뒤집어지지 않았고 1998년 11월 17일 독극물 주사로 뒤지게 됩니다. 웃긴 게 사형되자 가족이 시신 인도를 안 받아요. 아니 그렇게 돈 써가면서 애새끼 빼내려고 난리 쳐놓고 정작 죽으니까 모른 척해.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부터 정신머리가 이제 이상했던 거죠. 시신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교도소에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교도소는 수감자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죠. 그래서 이 새끼 묘에는 사형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수감자 묘라는 게 따로 있대. 여기에 파묻혔어요. 사건은 여기까지고 관련된 얘기가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오늘 왜 케너스 맥더프 사건을 준비해 왔냐? 저번 주인가 요거트 가게 살인 사건 알아봤잖아요. 여기 링크 해둘 테니까 이거 보고 오세요. 범인이 여자애 4명 성폭행하고 가게에 불을 질렀는데 미제로 남은 그 사건입니다. 이때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새끼 중 하나가 케네스 맥더프였어. 아까 잠깐 1991년에 케네스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사건 마지막에 피해자들 몸에서 나온 DNA와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DNA를 비교하는 이런 실험하려고 시도했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안 나면 이거 영상 보고 오세요. 케네스는 이미 사망한 상태라 사용받아가지고 형제의 DNA와 대조하려고 FBI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대조를 하려던 형제가 버스에서 떠들어갖고 쫓겨났다는 그 쌍둥이 동생이었던 것 같아. 가족 중에 일란성 쌍둥이라 얘밖에 없어요. FBI가 근데 공개를 거부해가지고 확인은 안 됐지만 이 새끼가 만약 요거트 가게 살인사건의 범인이면은 그 화장실로 숨어간 콜라맨 그 새끼였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새끼 빗자루로 살인하고도 로이 그린이랑 편의점에서 콜라 사 먹었잖아. 짜릿한 경험 막 이지랄 하면서. 이런 일치하는 부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 하지만 뒤져서 이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죠. 사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 준비해서 오겠습니다.